벤츠 본사의 상속녀가 한밤중 시동 꺼진 스포츠카 안에서 구조됐습니다. 그녀를 구한 사람은 정장이 아닌 기름 묻은 점퍼를 입은 한국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구조만 하고 떠났고 그녀는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만남 이후 그 남자는 벤츠 물류 시스템의 핵심 계약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기 위해 이 일을 만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독일 미넨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벤츠 본사의 새로운 물류 시스템 점검차 다녀온 길이었거든요. 저는 언제나처럼 운전기사 없이 직접 운전하며 돌아오고 있었어요. 28살이 되도록 저는 항상 독립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날씨가 갑자기 변했어요.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나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강해지더군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평소 같으면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겠지만 그날은 왠지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서 미끄러지면서 핸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차가 도로를 벗어나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온통 뒤바뀌는 것 같았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깨어났을 때는 차 안에 갇혀 있었고 몸 곳곳이 아팠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왼쪽 어깨가 특히 아팠어요. 휴대폰을 찾으려고 했지만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고 차 문은 완전히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았어요. 주변은 온통 조용했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마 오후 늦은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아무도 이곳을 지나다니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울창한 숲이었고 도로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 같았어요. 그때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니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차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급한 발걸음으로 제 차 쪽으로 달려오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의식이 있으세요? 한국어였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독일 시골길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다니요. 목소리는 걱정스러우면서도 침착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문이 안 열려요. 저도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차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시더군요. 앞문, 뒷문 모두 시도해 보셨지만 모두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트럭에서 작은 망치 같은 도구를 가져오셔서 조심스럽게 뒷좌석 유리창을 깨뜨리셨어요. 조심히 나오세요. 천천히 하시고요. 그분은 정말 세심하게 저를 도와주셨어요. 유리 파편에 다치지 않도록 자신의 작업복으로 유리창 가장자리를 감싸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 본 그분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33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든든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크게 다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그분은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신뢰가 갔어요. 제가 병원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제 트럭에 타세요. 트럭에 오르면서 그분이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트럭 운송업자예요. 저도 헬레나 슈나이더라고 해요라고 소개했습니다. 트럭 안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운전석 옆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나이 드신 부모님 사진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이정훈 씨는 계속 제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어디 많이 아픈 곳은 없으세요? 머리는 괜찮으세요? 정말 친오빠처럼 걱정해 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발견하셨어요? 이 길은 정말 외진 곳인데요. 아, 그게. 이정훈 씨가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중요한 배송이 있었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좀 늦어져서 지름길을 찾아서 가던 중이었어요. 원래 고속도로로 갔다면 못 봤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신기했어요. 그분이 늦어져서 지름길을 택했기 때문에 저를 구해주신 거였어요.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럼 그 배송은 어떻게 되나요? 더 늦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사람이 먼저죠. 이정훈 씨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정훈 씨는 저를 응급실까지 직접 모셔다 주셨어요.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도와주셨습니다.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 곁에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아픈 곳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가벼운 뇌진탕과 몇 군데의 타박상 정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하루 정도 입원해서 관찰하자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야 이정훈 씨가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만요. 저는 급하게 불렀어요.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나중에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정훈 씨는 괜찮습니다. 무사하시면 됐어요. 빨리 회복하세요라고 말씀하시며 그냥 가려고 하셨어요. 뒷모습이 참 의젓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어젯밤 꿈에서도 이정훈 씨가 나타났거든요. 간호사분이 아침 회진을 돌면서 들어오셨어요. 어떠세요? 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어제 저를 데려온 분은 어디 가셨나요? 제가 가장 궁금해하던 것을 물어봤어요. 아, 그 한국분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계시다가 새벽에 가셨어요. 혹시 깨어나실까봐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연락처는 남기고 가셨나요? 아니요, 연락처는 남기지 않으셨어요. 대신 응급실비와 입원비는 다 지불하고 가셨어요. 정말 친절한 분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완전히 낯선 저를 위해 병원비까지 내주고 가신 거였어요. 그런데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시다니 정말 어떤 분이신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고 오후에 퇴원했어요. 아버지께 연락드려서 사고 소식을 알렸더니 깜짝 놀라시며 당장 독일로 오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제가 무사한 건 한국분의 도움 덕분이라고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이정훈 씨 생각이 났어요. 그분의 따뜻한 눈빛, 걱정 어린 목소리, 세심한 배려. 모든 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며칠 동안 그분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한국인 트럭 운송업자라고 하셨으니까 독일 내 물류업체들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희 벤츠에서도 수많은 물류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있으니까요. 회사 물류팀 팀장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혹시 저희랑 거래하는 한국인 운송업자 중에 이정훈이라는 분 계세요? 이정훈이요? 네, 계세요.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벌써 3년째 저희와 일하고 계시거든요. 평가도 최상급이고요. 정보를 더 확인해보니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나 지연이 없었고 고객들 평가도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소규모 개인업체라서 큰 계약은 잘 맞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추가로 말씀해주신 내용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배송 약속이 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늦어져서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정된 운송비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개인 사정이 바로 저를 구해주신 일이었을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저를 도와주신 거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직접 찾아뵙고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정훈 씨의 사무실 주소를 알아내서 직접 찾아갔어요.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작은 상업지구에 있는 낡은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정훈 씨는 정말 놀라셨어요. 헬레나 씨? 어떻게 여기를?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저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했어요. 사무실은 정말 간소했어요. 작은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 그리고 벽에 걸린 독일 지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병원비까지 내주시고. 제가 말을 꺼내자 이정훈 씨는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때문에 배송 계약에 손해를 보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정훈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곧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이분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자신의 손해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지 않는 겸손함까지.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시지 않으실래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정훈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괜찮습니다. 그냥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간단한 식사 한 번만요. 결국 이정훈 씨는 그럼 시간이 되면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우리 대저택에서 이정훈 씨를 기다렸어요. 요리사에게 특별히 한국 음식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고향 음식이 그리우실까 해서요. 이정훈 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장을 차려입고 오셨는데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계셨어요. 이거 받으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와, 정말 큰 집이네요. 그분이 조금 어색해하시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그냥 친구로서 초대한 거예요. 저녁 식사는 정말 즐거웠어요. 이정훈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 이야기, 독일에서의 생활, 그리고 꿈과 목표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서 작은 물류회사라도 차리고 싶어요. 부모님 곁에서 살면서요. 그분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무엇보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허영이나 과장이 전혀 없는 정말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어요. 어느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이정훈 씨를 배웅하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분과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야 언제든지 좋죠. 이정훈 씨의 대답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분이 떠나고 나서 혼자 남은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감정이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정훈 씨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이정훈 씨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감사 인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께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드려야 한다는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을 기다리는 제 마음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두 번째 만남은 시내의 조용한 독일 식당에서였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실래요? 그 전화를 걸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분이 거절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네, 좋아요. 언제가 좋을까요? 이정훈 씨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안도감과 함께 묘한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그분은 여전히 깔끔한 셔츠에 정성스럽게 다린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옷차림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정갈한 모습이 오히려 더 좋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시는 모습에서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요즘 일은 어떠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바쁘긴 하지만 괜찮아요. 독일 사람들이 정말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 부분만 잘 맞춰드리면 신뢰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어떠세요? 한국에 계신다고 하셨죠? 그때 이정훈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부모님은 괜찮으세요?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올해 대학교 2학년이에요. 의대를 다니고 있어서 학비가 좀 많이 들긴 하지만 여동생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눈빛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마 독일까지 와서 힘든 일을 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여동생 학비 때문일 거예요. 의대라니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해서. 그분이 수줍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제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대접하는 저녁 식사였어요. 이번에는 저희 집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요리사에게 하루 휴가를 주고 제가 직접 준비했거든요. 한국 음식도 몇 가지 만들었는데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잡채까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이정훈 씨가 진심으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대학교 때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배웠어요. 그때 정말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서 한국어도 그렇게 유창하시고. 그날 저녁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이정훈 씨도 처음보다 많이 자연스러워지셨고, 저도 긴장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생활의 어려움, 한국이 그리운 순간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헬레나 씨는 꿈이 뭐예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지금까지 제 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 앞에서는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는데 최근에 와서야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에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부였는데 독일에 와서 혼자 생활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그분의 말에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겪고 있는 고민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주말 오후 산책이었어요. 제가 먼저 제안했는데 이정훈 씨가 흔쾌히 응해 주셨어요. 프랑크푸르트 근처의 작은 공원을 함께 걸었는데 그때 그분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어요. 길에서 만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자 자연스럽게 도와드리시더군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도움을 청하고 받아주시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공원에서 만난 강아지를 보고는 정말 좋아하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물을 좋아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었거든요. 지금도 기회가 되면 키우고 싶은데 혼자 사는 처지라 쉽지 않아요. 그분이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그분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조용한 따뜻함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거치면서 저는 제 감정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점점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그분과 만나는 날이 가장 즐거웠어요. 혼자 있을 때도 자꾸 그분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일은 잘 되고 있을까? 혹시 힘든 일은 없을까? 온갖 걱정과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조금 무서운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감정이 깊어져 가는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저를 그냥 고마워해야 할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분과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과 즐거움은 정말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고 헤어질 때마다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런 감정이 사랑이라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특별한 무언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이정훈 씨를 보게 되었어요.
그날은 저녁 식사 약속이 있던 날이었는데 그분이 조금 늦게 도착하셨어요. 항상 시간을 정확히 지키시던 분이 늦으시다니 이상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그분의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지쳐 보이셨고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고 계셨습니다. 죄송해요. 조금 늦었네요. 그분이 사과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저는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정훈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복잡해져서. 라고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그분은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으셨어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봐도 대답은 하시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말 궁금했지만 억지로 물어보기는 어려웠어요.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면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이정훈 씨가 갑자기 입을 여셨어요. 헬레나 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집중해서 들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 중요한 계약 하나를 놓쳤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한 달 동안 준비했던 건데 결국 다른 업체에서 가져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가격 경쟁에서 밀렸어요. 저는 소규모 업체라서 대형 물류회사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들은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정훈 씨가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개인 사업자로서 대기업과 경쟁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늦어져서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운송비를 절반밖에 받지 못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난달에 운송비를 절반밖에 받지 못한 일이 바로 저를 구해주신 그날 일이었다는 걸요. 그분은 저를 구하느라 배송이 늦어져서 손해를 봤던 거였어요. 그날이 혹시 저를 구해주신 날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정훈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제 선택이었고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은 저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봤는데도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그런 손해를 보셨는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정훈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분이 저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모습에 더욱 감동받았어요. 이정훈 씨,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물어봤어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이런 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생기는 거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분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를 바라보고 계시다니요. 그날 밤 이정훈 씨를 배웅하고 나서 저는 혼자 깊이 생각했어요. 그분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마침 저희 벤츠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소규모 물류 파트너를 찾고 있었거든요. 특히 개인적인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께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아빠, 저를 구해준 분에게 우리 회사 물류 계약을 제안해보면 어떨까요? 그 한국 청년 말이냐? 어떤 분인지 궁금하긴 했다. 한번 만나보자. 아버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단순한 도움이나 시혜로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얻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이정훈 씨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뵐 수 있을까요? 좋은 제안이 있어서요. 좋은 제안이요?
그분의 목소리에 궁금함이 묻어났어요. 네, 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분명 관심 있어 하실 거예요. 다음날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물류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특히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소규모 업체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정훈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요? 네, 그런데 이건 저 때문에 드리는 제안이 아니에요. 순전히 이정훈 씨의 능력과 성실함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의 평가 기록을 다 확인해 봤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의 능력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고, 저는 그저 기회를 연결해 드리는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레나 씨 덕분이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이정훈 씨가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니에요. 이 일은 당신을 위한 자리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실력으로 얻은 기회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날 이정훈 씨의 얼굴에 피어난 희망의 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이 기회가 그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헬레나 씨.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이제 그분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핑계가 생겼다는 기쁨이었습니다. 벤츠 물류 계약이 성사된 후 이정훈 씨와 저는 이전보다 훨씬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업무상 미팅이라는 명분이 생겼지만 사실 저는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기적으로 만나서 운송 현황을 점검하고 다음 주 일정을 논의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에만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과 마주 앉아 있으면 자꾸 다른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서류를 검토하시는 모습, 꼼꼼하게 메모를 하시는 손길, 그리고 가끔 제 눈과 마주칠 때의 잠깐의 미소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정훈 씨는 새로운 계약에 정말 열심히 임하셨어요. 매번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하시고 준비해온 자료도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회사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유지하고 계셨어요. 물류팀 직원들이 그분을 정말 신뢰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물류팀 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헬레나 씨가 추천해주신 이정훈 씨,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를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그분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본 것 같아서 기뻤고, 동시에 그분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고마운 마음, 그 다음에는 관심, 그리고 지금은 사랑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었어요. 이정훈 씨를 만나지 않는 날에는 온종일 그분 생각이 났어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점심은 제대로 드셨을까? 혹시 힘든 일은 없을까? 이런 걱정과 궁금함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그분의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어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그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전화로 업무 이야기를 할 때도 내용보다는 그분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정기 미팅을 마치고 나서 이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헬레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업무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분도 저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신다는 뜻일까요? 네, 좋아요. 저는 너무 빠르게 대답했나 싶어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이상하게 업무 미팅 때보다 더 긴장되었어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았거든요. 요즘 어떠세요? 일 말고 개인적으로는요? 이정훈 씨가 먼저 물어보셨어요. 사실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매일매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끼세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사람 덕분에 제가 몰랐던 감정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정훈 씨가 제 눈을 바라보시는데 그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 그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까요? 저도 비슷해요.
독일에 온 지 3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여기가 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분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업무 미팅 외에도 개인적인 만남을 자주 가지게 되었어요. 주말에 함께 시장을 구경하기도 하고 저녁에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이정훈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몇 시간이 지나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무엇을 해도 즐거웠어요. 심지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이정훈 씨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더 이상 부정하거나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했어요.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들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어요. 이정훈 씨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신중하셨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저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분 앞에서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희는 함께 프랑크푸르트 시내를 걸었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습니다. 늦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고 거리의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헬레나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이정훈 씨가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은 확실해졌어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게 가장 큰 꿈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요? 네, 정말 특별한 사람이요.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지 몰라요. 이정훈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여기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며칠 후 이정훈 씨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어디인지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그분이 이렇게 장난스러운 면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작은 언덕이었어요. 거기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마인강과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기는 제가 힘들 때마다 오는 곳이에요. 이곳에 오면 마음이 정리되거든요. 이정훈 씨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이런 곳을 저와 함께 나눠주셔서 고마워요. 헬레나 씨와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그분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로맨틱한 말씀을 하실 줄 몰랐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일들, 현재의 감정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헬레나 씨,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아요. 저도요. 이정훈 씨와 함께 있는 1분 1초가 선물처럼 느껴져요. 그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조용히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고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어요. 이정훈 씨와의 관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일상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분 생각이 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그분을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어요?
특히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전화로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눌 때도, 업무 이야기를 할 때도 그분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작은 습관들도 사랑스러웠어요. 커피를 마실 때 항상 설탕을 2번 넣으시는 것, 생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펜을 돌리시는 것, 웃을 때 눈이 조금 작아지는 것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희는 함께 시장에 갔어요. 이정훈 씨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셔서 재료를 사러 간 거였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분과 함께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식으로 함께 장 보러 다녀야겠네요. 이정훈 씨가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은 정말 두근거렸어요. 그럼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나와야 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대화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미래에 대한 약속처럼 들렸어요. 물론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였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훈 씨가 만들어주신 불고기를 먹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음식도 맛있었지만 그분이 저를 위해 직접 요리해 주신다는 사실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불고기예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쌓여서 큰 사랑이 되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그 도로 위에서 일어난 사고가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이정훈 씨를 만날 수 없었을 테고 이런 소중한 감정도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사람과의 매일이 꿈만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이정훈 씨에게 감사해요. 아직 저희 사이에 공식적인 선언은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싶다는 꿈, 그리고 매일매일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싶다는 바람까지. 그날 그 도로 위에서 제 인생의 길도 함께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정훈 씨라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스스로도 놀라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이런 힘을 주는 거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이 행복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